ability to charm women is the envy of every man. 카사노바의 시대부터 시작된 유혹의 기술, 이후에도 많은 남성들은 유혹의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말 그대로 미스테리였기 때문이다. 로버트 그린의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포함하여 수많은 서적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남성들에게 어려운 현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남성들이 의지하여 학습하게 된 기반은 드라마, 사랑노래, 영화, 디즈니, 만화 등과 같은 것이었고 사실 그것은 이상적이기는 했지만 현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예를 들어서 나를 좋아하는 여성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은 그녀의 마음을 나에게 향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여성에게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녀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현실처럼 말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잡는다고 해서 절대 잡히는 것이 아니다. 2000년 중반에 갑자기 등장하여 전 세계 남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가 있었다. 그는 미스테리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미국 VH1이라는 채널을 통해 리얼리티 TV쇼를 2시즌에 걸쳐 진행하며 찌질한 남성들이 실제로 매력적인 남성들로 변화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You should watch out for that. But of course, if you're attracted to the man, you're gonna want to scratch anyway, right? 그는 연애 코치로서 자기 자신을 픽업 아티스트라고 소개했다. 그 이후 현대판 카사노바의 등장에 온 세계가 열광을 했고 수많은 남성들이 그 유혹의 기술과 비밀을 배우기 위해 미스테리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후에 그를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의 마음을 얻고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미스테리가 아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되었다.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주도적인 것들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된다. 누군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확률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수많은 남성들이 이 확률 게임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코치로서 지켜보았다. 과거에 픽업 아티스트 고수라는 이름으로 목기사님과 함께 PWAT를 시작으로 이후에 밀라, 히카, 폭시, 준과 함께 마스터 트레이너로서 TF에서도 활동을 했으며 이성관계의 성공을 원하는 이들에게 실전 코칭을 진행해왔다. 나를 찾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랑에서 실패하고 혹은 아예 사랑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남성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품었고 그들을 이해했으며 그들이 이성관계의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현실을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해서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점이 코치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미스테리부터 시작을 하여 닐 스트라우스, 데이비드 안젤로, 레드보이, 타일러 더든 그리고 줄리안 블랑에 이르기까지 유혹의 기술은 루틴 게임에서 내추럴 게임으로 진보를 해왔고 더 이상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고도 매력적일 수 있고 그러한 매력이야말로 진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전문적인 유혹자들이 수없이 탄생하였고 이 유혹의 기술을 통해 사랑의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여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랑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해결책이 되기를 바라며 유혹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Hi, I'm Mystery. You may have seen the TV show The Pickup Artist, and just like that TV show, I continue to teach men around the world the elegant art of the cold approach pickup.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이성관계 영역이 일종의 기피 대상으로서 여겨지게 된다. 주입식 교육에서도 이성관계는 피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되어졌지 이를 잘해야 하는 분야로 강조되어지지는 않았다. 학창시절부터 우리는 이미 이성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배워왔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접고 온 사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 공부에 모든 것을 걸어왔는지도 모른다. 이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혹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교육받은 것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좋은 대학에 가야만 좋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배워왔다. 그것은 곧 사회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에 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진다고 해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더욱 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다. 처음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반복해서 해온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싶다면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과 경력을 쌓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성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여성을 유혹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숙달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인생의 필수적인 세 가지 분야인 건강, 돈, 인간관계는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욱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알고리즘은 항상 정직하다. 필드에서 여자들의 반응은 항상 정직하다. 높은 가치에는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낮은 가치에는 차가운 반응을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는 여자의 마음을 얻는 조건을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라고 착각해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을 얻는 조건은 곧 유혹의 기술이다. 좋은 유혹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유혹을 하게 되고, 그것을 더 많이 하고 반복해서 훈련하는 사람은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금부터 나는 그 유혹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다. 모든 알려진 유혹의 기술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그 이후에 내가 이해한 가장 강력한 유혹의 기술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공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젊은 날의 전부였다. 나는 유혹을 사랑했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유혹자가 되기를 원했었다. 누구든지 이 유혹의 기술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력적인 현실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Before I knew that it goes through a series of natural phases, I was in the dark. Mastering the science of courtship. She's there. You come in, DHV, right? Meg, qualify, raising her value. Some vulnerability and comfort takes place, and as you get to know each other, you get closer and you become tense to each other. So 구애란 무엇인가?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구애라고 한다. 사랑을 구하다. 지금부터 이 구애의 과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유혹의 기술이란 곧 남성이 여성을 만나 성공적인 구애를 이루어낸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정의하고 분석하며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여성에게 매력을 느꼈을 때 이 이해와 유혹 능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여성의 마음을 얻는 그 구애 과정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애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 가장 큰 핵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높은 가치의 남성이 되는 것이며, 이를 매력 단계, attraction phase라고 한다. 여성들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단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가치가 되는 것이 구애의 끝은 아니다. RSD 타일러 더든이 주장하는 내추럴 이론에서는 셀프 어뮤즈먼트의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곧 엄청난 에너지와 즐거움을 방출하는 개념으로서 셀프 어뮤즈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개그맨처럼 촐싹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카리스마와 영향력을 갖는 방향성으로 내면의 즐거움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곧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며 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즐거움과 에너지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스맨 클럽에서도 구애의 시작이 이성을 끌어당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해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추럴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높은 가치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YMCA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아개방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다. 최근에도 자아개방에 대한 강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열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 더불어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사람은 말 그대로 강인함을 표출하는 사람이며, YMC에서 강조하는 좋은 느낌과 자아개방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인 높은 가치를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구애의 시작점에 있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국 구애에 대한 이해 혹은 유혹의 기술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 약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다. 2020년 현재 이 구애의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성을 만났을 때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와 매력,
정서적, 감정적인 편안함과 안정감, 남성적인 매력과 강인함 등 이 세 가지가 이성을 끌어당기고 래포를 형성하며 남녀관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생의 3대 요소인 건강, 돈, 그리고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큰 연관성을 갖는다. 결국 구애의 과정은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확립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정감이 넘치는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나아가 기분 좋은 감정과 에너지를 유지해낼 것인가, 플러스 그러한 좋은 감정과 에너지를 영향을 끼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성적인 느낌, 방어하지 않는 상태, 주도성과 리더십 등을 발휘해낼 것인가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유혹의 기술이라는 것은 진짜로 진실로 합당한 남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더 이상 마술이나 매운 멘트로 로또 1등을 바라는 요행을 부리지 말고 과학적으로 제시된 구애의 과학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진짜로 얻기를 바란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권만을 구입하지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키우라는 이야기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해보자면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한 영어 공부를 해야지 영어 회화책만 외운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유혹의 기술, 구애의 과정 등은 수많은 PUA들에 의해 실전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해왔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여성의 마음을 얻는 행위가 여성의 마음을 조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애의 과정에 조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구애의 과정은 조작이 아닌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영향을 끼치고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것과 상대방의 마음을 조작하여 조종하는 것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상대방을 속이고 조작하며 사기를 치는 방향성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여 개인 관계에 대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길이다. 우리는 이 구애의 과정을 모두 이해하고 싶었다. 13년 전에 처음 한국에서 어프로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분야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매일같이 유혹이라는 행위가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필드에 나가 어프로치를 하였다. 남성들은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여성들은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성에 대한 자유가 있다. 다행히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모든 서적과 동영상을 보면서 배웠고 미스테리 메소드와 블루프린트를 포함하여 배드보이 라이프스타일 등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 구애의 과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고 아마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절약할 수가 있었던 것 같다. 어떠한 훈련 혹은 자기 개발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구애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성장의 관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매일같이 필드에 나가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구애와 유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만 한다. 그러한 집중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정의 책임을 성실히 행할 때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자유이고 선택권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That you do. Describe what you do for these guys. I am a professional pickup artist. My mother is so proud of me. I'm a 37-year-old man with a nickname, Mystery. I will not be considered attractive to any other woman who sees me when they take a glimpse past, right? But if I'm here and there's a girl here, it is as if I just grew tits.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우리는 번식을 해야만 한다. 생존적 가치는 과거 우리 인류가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가치를 의미한다. 보통 이러한 가치는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강요되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거나 혹은 야생의 맹수와 싸워 먹을 식량을 구하는 것과 같은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높은 생존적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내추럴 이론의 대부분은 이러한 생존적 가치를 어떻게 현대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결단력과 성공적인 위기 상황 극복 능력 혹은 강인함과 리더십 등의 가치는 여성들의 본능과 무의식에 호소를 하는 높은 가치라 할 수가 있다. 더불어 생존적 가치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힘이 더 강한 사람이 항상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힘이 조금 약하더라도 더욱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대중들을 이끌고 힘이 강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적 가치는 단순히 힘이 세고 약하고의 개념이 아닐 것이다. 번식적 가치도 이와 유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더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절대적인 번식적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도 충분한 준비와 훈련의 과정을 통해 누구나 더욱 높은 수준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힘이 약한 사람도 더 강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고 외모가 조금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소룡을 생각할 때 그를 단순히 무술을 잘하는 싸움의 기술을 연마하는 한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소룡은 단순히 싸움의 기술만을 훈련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사랑의 기술을 훈련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인기 있는 연예인이었으며 좋은 연기자였다. 영화 감독이었으며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기도 한 인물이었다. 더불어 그는 훌륭한 스승이었고 또한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한다. 이소룡은 자신의 생존적 가치뿐만 아니라 번식적 가치까지도 키워낸 마스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 mean, it is easy for me to put on a show and be cocky and be flooded with a cocky feeling and then feel like pretty cool and all that. Or I can make all kinds of phony things, you see what I mean, blinded by it. Or I can show you some really fancy movement. But to express oneself honestly, not lying to oneself, and to express myself honestly, now that, my friend. 사람의 생존 본능 그리고 번식 본능은 서로 다른 경쟁적인 선호도를 나타낸다. 첫 번째, 생존 본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한다. 두 번째, 반면에 번식 본능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한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만 있는 사람에게는 번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번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존 본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많은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며 번식하는 것을 시도한다면 분명히 실패한다. 처음부턴 잘할 수 없고 너는 처음이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 사이에서 나쁜 소문이 나게 된다면 모든 여성들이 당신을 멀리하고 싫어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직관의 속삭임은 현대사회를 위해 설계된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우리의 DNA에 저장된 이러한 정보는 과거 작은 부족사회에 살 때 형성된 어떠한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여성들에게 접근할 때마다 이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마주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웃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성에게 말을 거는 행위가 운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매너를 지키며 여성에게 말을 걸고 죽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운전을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여성에게 말을 거는 행위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 본능이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에게 말을 걸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이성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남성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혹은 생존 본능보다도 번식 본능이 더욱 앞선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참으로 웃긴 것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어울리고 싶어 하는 번식 본능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번식 본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발정난 놈이라고 부른다. 혹은 바람둥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며 성공적인 유혹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면 당신은 생각보다도 더욱 강인한 남성이다. 접근하는 남자가 성공하게 되어 있다.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강인한 남성이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어프로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어프로치를 더욱 잘하게 되고 정말 성공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But if you're in the cheap seats,
not putting yourself on the line and just talking about how I could do it better, I'm in no way interested in your feedback.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자들을 비난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격투장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와 땀을 흘리며 싸우고 있는 자들일 뿐이다. 2020년 현재 생존과 번식적 가치를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3가지 필수적인 삶의 요소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유혹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며 바로 건강, 재력, 그리고 사랑이라는 3가지의 분야이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의미한다. 재력이란 돈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더 좋은 관계나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헬스장을 가고 트렌디한 패션 스타일을 갖고 사교 장소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은 필수적이다. 사랑이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그들과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람을 사귈 수 있는 능력, 사회성, 사교 능력을 우리는 사랑이란 가치로 부를 수 있을 듯하다. 더불어 건강이나 재력이 절대 우연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도 우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게 된다면 결국 일에 대한 능률, 생산성이 떨어지고 낮은 에너지 레벨로 인해 재력을 키우는 것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건강하고 사랑에도 성공을 했지만 재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공간도 없어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건강하고 경제적인 자유도 있지만 사랑에 실패하게 된다면 굉장히 우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자존감이나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낮은 수준의 에너지 레벨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며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때 우리는 정신적인 건강까지 크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인생의 3대 요소인 건강, 재력,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돌봐야만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나 재력이나 건강 어떤 한 분야가 10점 만점이라고 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자동적으로 10점 만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건강과 재력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그 분야에 대한 발전보다 사랑 분야에 대한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며 사랑 분야가 10점 만점에 10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 건강과 재력을 10점 만점으로 키우면 자동으로 사랑도 10점 만점으로 따라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이제는 사랑에 집중해야 할 시기일 수도 있다. 자신에게 100% 솔직해지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진짜로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지배하며 더 위대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는 조건적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한다. 그것은 곧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것이고 더욱 많이 그러한 가치를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And I can tell you honestly, I've had tough days in my life, economically, emotionally, like all of us. But I've never gone back to that scarcity. I never will. The secret to living is giving. Do it when you don't have it, and I promise you, scarcity will leave your life. This is something I do it's like the best way there is to get to know somebody. It's called eliciting values. And when I learned about NLP and speech seduction, I always talked about eliciting values, which is talking to somebody and saying, what do you like in a guy? You know, what are the qualities you find most, and really just drawing out. It just seems so needy asking all these questions to find out what their values are. So I sort of turned it into a 3-question routine.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이 전염성을 갖는 이유도 바로 사람의 내면에는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논리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변화는 감정을 기반으로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과 선택의 대부분은 감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논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감정을 기반으로 행동과 선택을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머리로는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행위. 더불어 누구나 이러한 이성적인 선택보다는 감정적인 행동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성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즐겁고 재미있다면 심지어 이성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각자의 삶에서 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면 분명히 주변에서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릴지라도 감정에 이끌려 다양한 이성관계를 즐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감정적인 행동을 한 이후에 그 다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코치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사람이 하는 행동의 99%가 감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릿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감성적인 존재이다. 여성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남성에 비해 매우 뛰어나다. 물론 감정만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남성의 에너지 레벨을 파악하고 알아차린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고 이는 곧 다른 사람들의 감정 혹은 기분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겉으로 자신감 있는 척을 하는 남자라고 할지라도 속으로 불안함과 불편함이 가득하다면 그 남성은 그 순간의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낮은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통해 여성의 직관에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욱 깊은 차원에서 소통하고 교감하는 법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은 대다수의 감성적인 여성들은 우리가 소통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릴 것이다. And he fucking roars. Give me a roar. That's the fucking roar! That's the fucking roar! Fuck yes, brother! That's the fucking roar! Give me a roar! Ah! Give me a roar! Ah! Give me a fucking roar! Ah! That's it! Ah! That's the fucking roar! Why do you dedicate an entire day of this seminar to relationships? Because if you don't, then people go and they wire themselves to join you. 여성들의 사회적 민감성이 이토록 무서운 수준으로 발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거 시대에 여성들은 번식적 가치를 책임지며 높은 생존적 가치를 지닌 남성과 짝을 이루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높은 생존적 가치를 가진 남성을 만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의 생존과 자녀들의 생존 혹은 부모님의 생존까지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의 남성과 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여성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사냥도 못하고 낮은 생존적 가치를 가진 남성과 짝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가족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의미한다. 또한 이미 낮은 가치의 남성과 짝을 이뤄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라면 다른 남성들의 선택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적어지게 된다. 결국 한 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여성들의 DNA에는 이러한 높은 가치의 남성을 만나야만 한다는 그러한 강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곧 여성이 낮은 가치의 남성을 만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낮은 가치의 남성을 만난다는 것은 여성에게 불가능한 현실이다. 물론 현대사회는 많은 것이 변했고 여성들의 권위는 높아졌고 더 이상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남성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의 깊은 DNA 속에 박혀있는 본능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그녀들의 DNA 속에 반복되어 저장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돈이나 외모는 이성관계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성들은 외모나 돈,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 여성들의 생존 본능이 위협을 가하지 않고 안정감을 주며 강인한 남성성을 통해 여성에게 남자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은 진실로 중요하다. 결국 지금 이 순간 현대 사회 속에서도 높은 생존적 가치를 나타내는 남성은 이성관계에 대한 선택권과 그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남성으로서의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들이 ONS와 같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어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그러한 행동은 감정을 기반으로 한다.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좋은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행동을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낮은 수준의 에너지 레벨과 무기력한 감정 상태로 여성에게 접근을 하면 여성에게 이미 도달하기 전에 여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은 그러한 우울한 감정이나 낮은 수준의 에너지 레벨을 느끼면 그 자리를 빠르게 회피하고 그러한 남성이 자신에게 접근을 한다고 할지라도 빠르게 확실하게 무시를 한다. 접근하기 전에 거절을 당하는 정말 우픈 상황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는 펼쳐지고 있다. 어찌 보면은 여성들은 낮은 가치의 남성들에게 창피함을 주고 다시는 그러한 도전과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밟아버리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혹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대부분 혹은 이성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낮은 에너지 레벨과 무기력함 혹은 우울한 감정 상태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무기력한 관성에 지배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실패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현실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실패적인 사람은 낮은 에너지 레벨과 무기력한 우울한 그런 감정 상태인데 그 감정 상태와 그 에너지 레벨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발휘하고 더 좋은 감정 상태로 자기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영향을 끼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보다도 이러한 원인, 어떠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까지도 모두 해결이 될 것이다. 절대 여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여성의 심리나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여성을 설득할 필요도 없다. 그냥 분위기만 좋으면 되고 그냥 지금 내 감정 상태가 즐기고 있으면 되고 그냥 생각 없이 높은 수준의 에너지 레벨을 표출하면 되고 생각에 잠기거나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 된다. 가장 남성적인 에너지를 표출하고 그러한 남성미를 여성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여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행위가 10배 이상은 더 지치고 어려운 것이며 결과도 구리고 내가 즐기지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남성들은 구애의 과정 속에서 논리와 이성을 사용한다. 나 역시 그랬던 사람 중 한 명이고 그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꼈었다. 마술 카드가 없이는 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면 그 순간은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한 감정으로 그리고 좋은 에너지로 집단 역동을 이루어냈는가에 관한 것이다. 더불어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성의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점점 더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여성은 자신이 말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한 매력적인 여성이 나는 주변에 여자가 많은 남자가 싫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여성에게 환심을 사고 싶은 남성이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르겠다. 내 주변에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 나는 오직 너뿐이야 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과 같은 언어적인 표현이다. 자신이 사회성이 없고 사교성이 없고 결핍하고 외로운지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인기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낮은 가치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성은 절대로 사회적으로 낮은 가치의 남성을 좋아할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이다.
어쩌면 주변에 여자가 많은 남자가 싫다고 말을 하는 여성의 속마음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나는 주변에 여자가 많은 남자가 싫어.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만난 남자들은 항상 주변에 여자가 많았어. 전 남친도, 전전 남친도, 전전전 남친도. 도대체 왜 그렇게 주변에 여자가 많은 거야? 결국 여자가 말하는 것은 주변에 여자가 많은 남자가 싫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여성이 다음 사귀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봐라. 분명히 인기가 있고 주변에 여자가 많은 남자와 연애를 할 것이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해온 것처럼 말이다. Values. The first question you ask is, what one thing do you need in your life in order to feel like life is worthwhile? It's a great way to get to know people. It really is. And now, sometimes you're going to go out, and that could be a deep question for some people in a club. Your backup question is, what do you like doing? X is the first question. If X, then what does that allow you to do? And they say they love dancing. Say, describe your perfect scenario of dancing. Describe the best time you ever had dancing. If X and Y, and repeat their words back to them so they can remember, then how does that make you feel inside? Really make them explore that feeling and give that word. And that word is what they call their core value. That's what someone's really about. You know, people in LA, they want to be actors and they want to be famous. And they think they want to be famous, but that's not what they really want. Maybe they want that non-empty, you know, full, comfortable feeling. So once you hit that, and if they've never gone that deep, it's an amazingly bonding, fascinating, interesting thing. But I suggest that people wear at least one interesting item so that if a woman, let's say you're in a public gathering, you see a man, and you'd like to have a conversation, wouldn't it be nice if he at least wore one interesting item so that you could have an easy conversational starter? Yeah, and let's make sure not everyone's wearing the exact same item. Right. But every single item that you're wearing, your shoes, if a man comes up and says, hey, I like your shoes, he's not a fashion consultant, he wants to talk to you. Okay, what if a woman comes up and says, why are you wearing black nail polish? 동작의 수컷처럼 된다는 것은 곧 다른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의상을 착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가치의 남성들이 재미없는 말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높은 가치의 남성들은 사교 장소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높은 가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사교 장소에 적합한 동시에 눈에 띄는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그들은 사회적인 시선과 압박감을 감당해내야겠지만 그 역할과 책임을 지배한다면 더욱 빠르고 쉽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눈에 띄는 의상을 입는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시선과 압박감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그 시선을 감당한다는 것은 곧 그 자체로 높은 가치의 남자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압박감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심지어 리더십 등을 발휘한다면 그 남성은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의 남성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작새의 깃털은 사실 불편하고 그들이 생존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도움도 안 되는 큰 깃털을 갖고 있는 수컷 공작새는 그 깃털이 다른 말로 하자면 핸디캡이 곧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큰 깃털을 선보일 수 있는 수컷 공작새는 암컷들에게 매력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불편한 옷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남성은 곧 여성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하게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의상만 눈에 띈다고 해서 높은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떠한 에너지 레벨, 어떠한 감정 상태인지 혹은 어떠한 사회적 증거를 갖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 체력이 좋다면 피카킹은 높은 가치의 남성들에게 더욱 안전한 그리고 빠른 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눈에 띄는 의상을 입은 한 남성이 양팔에는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고 주변에는 즐겁게 웃고 있는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분명히 그 남성의 사회적인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곧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될 것이다. 더불어 여성들은 분명히 그 남성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복장을 입은 한 남성이 혼자 외롭게 구석에 처박혀 있다면 그 누구도 이 남성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 남자가 사회적으로 거절을 당한 낮은 가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공작새 이론은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멋진 옷만 눈에 띄게 입었다고 해서 높은 가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띄는 한 가지 정도의 의상 혹은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은 필드에서 항상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초보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코치들이 가로수길이나 동대문 등에서 수강생과 함께 의상 쇼핑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떠한 한 아이템 때문에 여자가 할 말이 없을 때 그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의 의상이나 아이템을 핑계로 여자가 먼저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필드에 나갈 때 혹은 여성을 만날 때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의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맞춤 정장을 1, 2년에 한 번씩 맞추면서 필드에 나갈 때는 항상 눈에 띄는 파티복을 입고 집을 나섰던 기억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어떠한 의상이나 아이템을 이유 삼아 말을 걸어올 때는 이렇게 말을 해라. But it's actually a seduction technique known as peacocking. My outfit serves a dual function of icebreaker and attention getter. Watch. Are you peacocking? 여성들은 종종 남성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을 만났을 때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과 질문을 통해 여성들은 남성이 가진 생존적, 번식적 가치를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질문 대답의 과정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질문과 대답만이 의사소통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여전히 수많은 남성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전부라는 그러한 멍청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소통, 그 안에는 분명히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사회적인 언어가 오고 가게 된다. 여성의 질문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정답만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표면적인 남성의 대답보다 더욱 깊은 것을 바라본다. 예를 들어 남성이 거짓말만을 하면서 감언 이설을 통해 여성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성들은 사회적인 민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감언 이설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일종의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와 같으며, 남성들이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러한 높은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느끼고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정답만을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남성이 불안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호흡이 딸린다는 느낌이 있거나 얼굴색이 빨갛게 변하는 그러한 현상을 인지하게 된다면, 여성은 그 남성이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낮은 가치라는 사실을 0.0001초 만에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예전부터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고, 피상적인 언어보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결국에는 진짜로 높은 가치의 남성이 돼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벼락치기식으로 외운 멘트나 마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새로 외운 멘트나 마술을 처음 시전할 때는 자신감이 넘쳐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순간뿐이고 진짜로 좋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자신의 남성적인 가치를, 사회적인 가치를, 생존적 가치를 높이는 본질을 깨우치거나 내재화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가짜는 들통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훈련과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요소를 지배함으로써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여성에게 매력적인 남성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은 곧 이성관계의 자유이며 100세 시대에 있어서 다시는 이성관계 때문에 고민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과 결과가 한 달 만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예스맨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남성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며 필드에서 시간을 보낸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언어를 배우고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의 매력적인 남성이 되고 여성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5년 정도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야 이성관계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다. 만약에 1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이러한 현실을 이뤄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혼자서 했다면 불가능하지만 코치와 함께 동거동락을 하며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누구나 이러한 현실에 도달할 수 있다. 만약 여성이 어느 대학 나왔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대답이 중요할 수도 있고 최고의 답은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 라는 답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유로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내 주변에서 서울대 의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유혹을 했고 매력을 키워냈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이성관계를, 삶을 설계하며 누리며 살 수가 있었다.
픽업 아티스트 미스 애니는 무거운 입을 갖는 것이 남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책임이자 역할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녀들의 사회적인 평판은 그녀들의 사회적인 지위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휴가 중에 더욱 쉽게 처음 보는 남성과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회적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주변으로 소문을 퍼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여성들은 싼 여자가 되는 부담감과 사회적인 압박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입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다. 결국 훌륭한 유혹자란 자신의 성적인 정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고 다닌다면 결국에 그 소문은 여성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성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남성을 만날 때에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서 낮은 가치가 되면서 이 남성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수많은 여성들은 그 남자와의 관계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에서 연락처를 받았다고 해서 환호성을 지른다든지 공개적으로 친구들과 여자가 보는 앞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한 태도는 곧 자신이 입이 가볍고 싼 남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So that they too can get good, solve their social issues in life, and then one day when they have a beautiful wife, they get to teach this to their son. That's why I'm doing this. 여성의 ASD는 낮추고 성적 긴장감을 높여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보자들은 여성의 ASD를 높이고 성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유혹의 기술 7번째 이야기, 안티-슬럿 디펜스. 여성들은 싼 여자가 되는 것이 자신들의 사회적인 가치를 죽이며 사회적으로 낮은 가치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거나 다른 여성들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바로 이 싼 여자라는 단어를 활용하기를 즐긴다. 여성들의 DNA 속에는 바로 이 싼 여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 그러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우리는 안티-슬럿 디펜스, 줄여서 ASD라고 부르고 있다. 유혹자들에게 있어서 이 ASD라는 것은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남성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분명히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유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SD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자기 스스로도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다. 즉, 만약에 자신이 하는 어떠한 행동이 자신의 사회적인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러한 마음에 의해서 큰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ASD를 자극하게 되었다면 아무리 결과적으로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만약에 정말로 여성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신의 ASD가 높은 상태라면 여성은 남자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남자가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테스트를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잃는 것은 곧 자신이 사회적으로 싼 여자가 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남성과 여성이 처음 만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키스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물론 그 순간에는 서로 좋은 감정일 수도 있지만 결국 여성의 ASD가 발동이 되는 순간에는 여성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인해 이후에 남자가 하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된다. 한 번이라도 ASD가 발동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이 ASD를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이 ASD가 발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성이 이미 ASD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사회적인 가치가 낮아져 버렸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 이후에 남성과 어떠한 관계로 진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만약에 인지 부조화를 통해서 이를 극복했다고 할지라도 구매자의 후회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장기적인 관계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12년 동안 실전 코칭을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항상 강조를 했던 것은 여성의 ASD는 낮추고 성적 긴장감을 높여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보자들은 여성의 ASD를 높이고 성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멘트보다 무드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고 그런 분위기 속으로 함께 동화되는 것이
중요한지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뭐 별로 와닿지도 않는 색드립을 날린다고 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색드립에 의해서 여성 ASD가 발동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성적 긴장감을 형성했다고 할지라도 ASD가 함께 높아져 버리면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상황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가능한 현실은 날씨 이야기만 하면서도 키스가 가능하고, 그것은 곧 성적 긴장감이나 분위기에 의한 것이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왜 그토록 반응이 좋던 여성이 갑자기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지를 이해하기를 바라겠다. 그 이유는 내가 사회적으로 낮은 가치이거나 여성을 낮은 가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을 낮은 가치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곧 여성의 ASD를 발동시켰다는 이야기이다. 안녕하세요, 하우드입니다. 좀 포맷을 바꿔서 유혹의 기술 8번째 얘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바로 plausible deniability라는 것인데, 즉 여성에게는 그럴듯한 변명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할 때 이것을 암묵적인 동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군대 동기들과 함께 신림에서 술을 마시다가 나이트클럽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 그 순간에 여자가 당황을 하더니 안 되라고 하면서 이제 남자는 그 여자를 떠나게 됐고, 여자는 이제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비싼 척 하다가 그냥 싼 여자 할걸, 남자 마음에 들었는데 연락처도 못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노에 차서 정말 막 억울한 듯이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그걸 보면서 그 순간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저렇게 좋으면 그냥 좋다고 말하지, 왜 거절을 자기가 해놓고 왜 저렇게 억울해 하는 걸까, 막 그런 의문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그랬는지를 이제 조금은 제가 지금에 와서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그 ASD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7번째 유혹의 기술 7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안티슬럿 디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티슬럿 디펜스라는 거는 결국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가치가 낮아지고 자신이 싼 여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거는 내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그 여성들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되고, 그런 어떤 불편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안티슬럿 디펜스를 이해를 한다, ASD를 이해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렇게 어떤 그럴싸한 변명거리 같은 게 필요하다는 현실을 알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저는 어떤 사람까지 봤냐면 모텔 앞에서 1시간 동안 설득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성에게 어떤 책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제가 코칭을 하면서 목격을 했는데, 어떤 수강생은 이랬어요. 클럽에서 나와가지고 여성에게 막 이제 MT를 가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정말 방이 없으니까 이 수강생이 여성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 순간 여자가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선사해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러한 현실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필드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어떠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한테 뭐 술 한 잔 더 마시러 가자, 우리 집에 술 마시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밥 줘야 되는데 같이 가서 밥 주고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변명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남자가 진짜로 집에 가서 강아지 밥만 주고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 여자는 속으로 분명히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 뻔합니다. 고자 새끼. You serious? Hey guys, this is Howard speaking. Today I'm gonna talk about what Moxie is. 지랄하고 자빠졌네. 안녕하세요, 하우드입니다. 오늘은 막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시란 무엇인가? 막시란 의지적인 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용기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용기라는 것이 원래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그 사회학 박사인 수치심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수천 개의 논문을 읽고 연구를 해서 TEDx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유명해진 한 박사가 있죠. 브레네 브라운 박사라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수치심과 용기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한텐 수치심과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그런 거를 느끼는 그 순간이
곧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vulnerability라고 하는 그 취약성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 과정, 그 vulnerability가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던 거는 그동안 vulnerability라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다. 하지만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뭐 하나가 약하고 뭐 하나가 강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둘은 같은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거를 다르게 구분했지만 취약성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위대해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거를 브레네 브라운 박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수없이 어프로치를 했지만 그리고 어프로치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이제 이태원에 갔어요. 이태원에 갔는데 우는 거예요. 수강생이 막 울어요. 엄청 서럽게 울어요. 왜? 너무나도 두렵고 나는 행동하고 싶은데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엄청나게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슬프게 울어요. 근데 그런 마음에 저는 사실은 공감을 하죠.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정말 강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멘트나 어떤 외부적인 요소나 어떤 우리가 의지하는 거, 우리가 믿는 어떤 다른 사람, 구원자,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불확실성의 순간, 수치심이 발동하는 순간, 정말 회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정말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써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추럴이고 진정으로 내면에서부터 본질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의지적인 용기이고 그 의지적인 용기는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순간에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30분을 쫓아가서 두려움 때문에 말을 걸지 못하고 30분 동안 쫓아가다가 30분 만에 말을 겁니다. 그러면은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한다면 고추 떼세요. 날 보고 성불부자가 됐다고? 고자가 됐다 그런 말인가? 고자라니! 아니 내가 고자라니! 안녕하세요, 하우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집요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성이 나 진짜 집에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남자가 리드하다 말고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러면서 집에 보내줄게 한다면 남자는 고자가 되겠지만 결국 그거는 여자가 정말 막 엄청나게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가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기분이 빠지겠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다시 그 남자를 만나고 싶을까요? 아마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왜? 남자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어떤 persistence, 약간의 어떤 집요함, 거절을 당해도 다시 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단순히 남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여성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집요함을 찌질함이나 강제성이나 강요나 혹은 애원과 같은 그러한 행위에 빠져드는 어떤 변명거리가 되면 안 되겠지만 남자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남녀 관계가 더 앞으로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리드를 하고 주도를 하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린 얘기를 하면서 집요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만약에 나 집에 가야 돼 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 혹은 여자가 뭐 집에 가야 돼 이러면서 안 돼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설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자가 어느 정도 알았어 하면서 그냥 행동적으로 여자를 이끌어주고 리드하고 결국에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 그리고 결국에 여자는 집에 안 갔다 이런 현실을 발생시키게 하는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바로 이 집요함입니다. 물론 이 집요함이라는 이 균형, 정 가운데 가장 균형 잡힌 형태로 이 집요함이라는 게 있다면 정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멘탈 이런 게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양극단에는 강제성과 순종적인 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뭐 성범죄자가 될 정도로 강하게 여자를 밀어붙여서 정말 그런 강제성, 이 양극단의 끝에 하나는 이 강제성이라는 게 있고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양 끝에 또 반대쪽엔 뭐가 있냐? 너무 순종적인 고자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여자 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순종적인 양 같은 그런 양 같은 새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정말 이 중간에 지점에 있는 정말 가장 균형 잡힌 형태의 집요함. 그래서 남자가 결국에는 그 관계를 책임지고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이고 요즘 여성들은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싫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토큰 레지스턴스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약간 상징적인 수준의 그런 저항, 그거는 여자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해 준다면 자기가 너무 싼 여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 때문에 그런 저항이 나올 수도 있고, ASD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관계에 대한 책임과 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모두 남자의 몫이고 남자가 원인이고 남자 때문에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게 바로 이 유혹의 기술에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persistence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더 요구하고 한 번 더 리드하고 그런 남자가 되고 여성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